안녕하십니까. 부밍 스튜디오스 강민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하게 노래하고 있는 최기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싱어송라이터 네, 최기훈님. 저희가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 모노노케 히메. 감사하게도 시사회를 초대를 해주셔갖고 영화를 오랜만에 저희도 만나서 맞습니다. 같이 보고 온 김에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저희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봤는데 저도 사실 영화를 최근에 볼 일이 별로 없다, 영화관 가서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가서 봐서 그냥 그 자체로도 반갑고 좋았고 제가 지브리 작품들은 다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모노노케 히메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걸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히 저를 같이 이제 데려가 주셔가지고. 네. 또 혼자 가기에는 좀 외로우니까 아이맥스 관에서 예, 맞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 이번에 4K 리마스터 이제 좀 화질을 더 그쵸. 키웠다라는 거겠죠. 혹시 간단하게 아이맥스 관에서 보았을 때의 어떤 감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실 모노노케 히메를 제일 처음 봤던 거는 그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따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모노노케 히메를. 그래서 그때 보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그냥 브라운관 TV로 보다 보니까 조금 크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걸 주지 못했었는데 여기 아이맥스관에서 보니까 진짜로 분위기 자체가 원래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되게 웅장한 게 있는데 그 느낌이 되게 크게 진짜 그냥 직접적으로 저한테 딱 쏘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진짜 몰입해서 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영화관에서 보지 않았고 이게 2003년에 한국 개봉을 했어요. 저도 영화관에서 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저도 아마 TV나 비디오로 이게 한국에서도 그 비디오 대여점에서 굉장히 히트를 한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재개봉하는 이 슬로건이 저희 영화관에서 외쳤죠. 맞아요. 인생에 한 번은 지브리를 극장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극장에서 본 영화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비교적 옛날 거 중에서는 뭐를 보셨던 것 같으세요? 극장에서 본 거?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 영화들 조금 옛날 지브리 영화들은 대부분 극장에서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재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재개봉해서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 한 2달 전쯤에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재개봉하는 거 봤거든요. 영화관이지만 아주 큰 극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아이맥스관은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다른 극장보다도 한 2배 정도 사이즈 되니까 제가 이게 아무리 업스케일링 해도 이게 될까? 그림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멍청한 생각이고요. 왜냐면은 그 모노노케 히메는 그 소위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90년대까지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셀로판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림을 비춰놓고 색깔을 칠하는 완전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애니메이션인데 실제로 제가 잠깐 보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의 마지막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모노노케 히메까지를 셀 애니메이션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 디지털 채색을 했대요. 이제 모노노케 히메도 조금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걸 쓰긴 썼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셀 애니메이션. 그러면 셀 애니메이션은 아날로그니까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이거를 필름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그 필름이 이런 카메라들 있잖아요. 옛날 필름 카메라들. 필름 카메라에 35mm 필름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필름 카메라 생각하면 이런 이게 이제 35mm 규격의 필름인데 그 셀화들을 이제 물론 이런 카메라로 찍진 않지만 이런 필름으로 카메라를 다 한 장 한 장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장수라고 해야 되나? 컷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동화돼 있는 그리고 실제로 영화 필름 보면은 이 필름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의 35mm 필름이 애초에 영화 필름을 잘라다가 쓴 걸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노노케 히메의 원본은 네. 그 셀화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필름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 옛날 디지털 예. 360p 파일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업스케일링한 게 아니라 네. 원본 필름이 있으니까 그냥 스캔을 고해상도로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까 처음에 우려하셨던 그 깨질 수 있거나 그런 그게 360p 뭐 저해상도 네. 이미지를 JPG를 크게 늘리면 네. 이 도트가 생긴다고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사각지는 거.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 아날로그는 애초에 해상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오. 크게 스캔해버리면 옛날에는 뭐 조그맣게 뭐 블루레이 만들 때는 한 720p로 스캔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뭐 4K, 6K로 스캔을 해버리고 근데 이제 필름이니까 그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 노이즈 같은 거. 예. 그것만 이제 뭐 AI 툴이라든가 잡아주고. 뭐 이런 거를 보정을 했겠죠. 색도 좀 더 넣고 이제 네거티브 필름일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맥스랑 가면서 이게 그렇게 안 깨질까라고 했던 게 되게 멍청한 오히려 생각이었다. 의외네요. 되게 오히려 아날로그 그렇게 필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고화질로 좀 더 선명하게 크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디지털이 아니었어서. 디지털이었어서 당시에 디지털 판형을 조그맣게 만약에 작업을 했으면 네. 오히려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와, 신기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우시카 리뷰할 때 네. 했던 얘기인데 이제 사운드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고 저도 이제 오디오 엔지니어니까 네. 그 나우시카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소리가 너무 빈다. 그게 이제 그때 리뷰에도 얘기했지만 영화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사운드 후반을 2주 만에 끝을 냈다 그랬나 그래요. 실제로 네, 그렇다고. 네. 아. 정말 급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장면에만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 다 없어요. 그냥 나우시카가 영화가 84년이고 그 다음에 모노노케 히메가 9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3년? 텀이 생각보다 기네요. 13년 차이니까 확실히 좀 프로덕션도 커졌고 많이 뭐 기간이나 예산이나 투자한 느낌이 저는 이제 소리에서 난다고 해서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더 풍성해진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뭐 사운드를 제가 뭐 사실 저는 이렇게 PD님만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뭐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그 들렸을 때 어느 정도 그런 현대 요즘 나온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 이질감이 있나 혹은 좀 차이점이 큰가가 이건 체감할 수 있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들도 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에 처음 나오는 작품들 못지않게 오히려 혹은 좀 더 뛰어나게 되게 사운드도 그렇고 음악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옛날에 봤던 영화를 이 추억과 함께 본 거지만 아예 처음 보는 사람도 맞아요. 볼 수 있을 법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가 좀 길죠 아무래도 또. 그렇죠. 저희도 근데 사실 끝나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길었었네요. 네. 끝난 시간 보고 나니까. 네, 영화가 한 2시간 20분 네,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옛날 영화라서 확실히 좀 긴가 싶은데 또 요즘 다시 엄청 길게 만들잖아요. 네. 3시간 넘어가는 영화도 있기 때문에 대작들이 좀 그렇게 가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작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모노노케 히메는 엄청나게 히트를 당시에 일본에서 했다고 그러고요. 97년에. 그래서 이건 뭐 저도 그냥 나무위키를 본 거거든요. 네네. 1년 내내 상영을 했대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그러면 일본에서도 좀 이례적인 그렇죠. 거였나요? 그리고 또 그 워낙 일본에서 사회 현상처럼 있으니까 네. 처음으로 디즈니가 컨택을 해서 지브리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좀 계기라고도 기념비적인 작품이 들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작. 예? 입니다. 그분 뭐 자주 번복하셨으니. 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는 막 은퇴하겠다 이거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제 이거만큼 대작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마지막 작품 이런 식으로 엄청 이제 광고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만큼 저도 모노노케 히메가 어느 정도 좀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들의 좀 분기점이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재상영을 하는데 네. 재상영이 처음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두 번째 영화가 모노노케 히메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것도 나름 좀 이 뭔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될까, 서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나우시카 재개봉으로 보고 리뷰 때도 언급했지만 만화책 얘기도 잠깐 하면서 네. 모노노케 히메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뭔가 아까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우시카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디님처럼 저도 모노노케 히메가 거의 그 지브리에 좀 빠지게 된 첫 계기였고, 그거 통해서 이전 작품들을 찾아봤던 케이스여서 그 나우시카도 본 게 그렇게도 또 찾아본 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아직 기억이 이제 온전하게 있진 않고 뜨문뜨문 좀 주요 장면들만 아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초기 작품들 보면 대체로 그 문명과 네. 이 자연의 관계 네. 뭐 이런 것들 갈등,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 나우시카가 이제 지브리 첫 작품 이 전이에요. 사실은 나우시카는 지브리 작품이 아니고 그 나우시카를 만들고 그게 그래도 괜찮게 잘 돼서 지브리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작품이면서도 예. 첫 작품 더 이전의 그러네요. 작품인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그때도 좀 소품이 많아요. 만화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 나우시카는. 근데 만화책이 82년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고, 잡지 연재를. 네. 그다음에 84년에 영화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만화를 거의 10년을 연재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좀 그런 평이 있었다고 하고, 저도 최근에 다시 보니까 영화 내에서도 그 풀리지 않는 갈등 같은 게 있는 게 네. 되게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들이 살고 있고, 근데 숲에서는 자꾸 이 포자가 날리는데 그게 되게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래서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자나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죽어가는 지구를, 이 땅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더라. 그래서 사실은 거기 캐릭터들이 나우시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해? 인간은 그냥 죽어야 되네. 좀 당연하게 들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숲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정작 숲이 지구를 고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인간은 죽어야 되나?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근데 뭐 나우시카도 대답을 안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과 자연이 뭔가 갈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끝맺음이 안 된 듯한 느낌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사실 그러면 그 10년 연재해서 만화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나요?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영화랑 만화책이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렸거든요. 사실은 이 등장인물이랑 세계관만 똑같고 전혀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마 근데 10년 연재하면서 계속 그게 정립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장기 연재의 딱 그런 장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정립이 된 게 모노노케 히메로 나왔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짧은 기간 내에 두 개의 영화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자연과 인간, 그러니까 인간 문명, 그러니까 인간이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개발, 또 지켜야 되는 자연에 대해서 그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고민을 해봐라가 주제이지 않나. 왜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도 느낀 게 그 결말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딱 맞는 결론은 없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깨우친 대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라까지만 항상 영화에서 보여주고 끝낸 것 같아서. 그럼 과연 그 정답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지점이 어디일까에 대해서는 항상 영화 보고 나면 드는 그런 좀 잔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이래야 됩니다라고 끝나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랬다면 너무 교훈적이거나, 그래서 이제 소위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르치려 드는 콘텐츠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나우시카와는 결이 다르다고 저는 느낀 게, 인간 문명과 자연의 대립이었다면 그동안에는 모노노케 히메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대립되지 않아요. 그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 타타라 마을, 네. 그 철을 생산하는 에보시. 타타라 마을과 숲이 조금 대립되는 것처럼 이제 또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그 사슴신 알쏭달쏭하게 관전자 같이 있었죠. 맞아요. 완전히 중립적인 네. 느낌으로 꼭 동물들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꼭 뭐 인간들을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 사슴신이 보기에는 인간도 동물의 하나, 부족의 하나,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라기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이렇게 꺾어 들어온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나우시카가 대답하지 못했던 그럼 인간 다 뒤져야 돼? 그거를 어쨌든 좀 공생의 방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어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는 공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국은 타타라 마을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마을 다 무너지고 끝났는데 네.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재건하는 느낌으로 하고 숲도 뭐 막 다 작살나는 것 같았지만 새 생명을 또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작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고민했던 거를 진짜 다 좀 토해낸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왜 미야자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는지 알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이 나우시카가 그렇게 10년씩이나 연재를 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지금 들어서 알았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이 이상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만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교적 지블리 옛날 영화들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한 분기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전후로 또 좀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브리 스튜디오의 페이지 1을 대미를 이제 장식하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이거는 좀 딴 얘기지만 약간 모글리 같이 그렇죠. 산깨에게 길러지는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런 가면이라든가 그리고 털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가죽 옷을. 어떻게 가죽 옷을 입게 되었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사연이 이상형이었어요. 너무 그 테토녀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좀 드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좀 되게 날것의 느낌이 강한 여자 캐릭터가 드물었죠. 그게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랄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리는 여성 캐릭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진취적인 것들 되게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들이 그런 모습으로 중요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네요, 진짜. 모노노케 히메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명장면이나 명대사를 좀 꼽아보실 수 있나요? 이게 아마 명대사 뽑으라고 하면 열에 8, 9은 거의 같은 거 뽑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체 밈으로도 유명하다 보니까 살아라 그대는 살아라. 요새는 뭐 그대는 뭐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돼서 되게 약간 바보스럽게 이렇게 좀 그런 밈으로 유행하고 있긴 한데 그 뜻이 사실 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가 너 얼굴 이쁘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표현한 대사인데 요즘 그 밈으로 돌아다니는 게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휘발되면 좀 아쉽다라는 느낌도 드는 좀 되게 좀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서 사실 그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걸 하려니까 이만큼의 임팩트를 준 대사는 또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명대사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얼빠 아시타카의 죽어가는 와중에 한 말이에요. 그게? 칼을 여기다 댔는데도 그렇죠. 맞아요. 그게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 모로 엄마죠. 모로가 이제 그렇게 얼마나 가여운 아이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제 동물에게도 속할 수 없고 인간에게도 맞습니다. 속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좀 존재론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네. 하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 너가 어떤 성격이라서 어떤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뭐 어떤 모습이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네. 살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또 많이 등장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고 네. 저는 하나 꼽아보자면 저는 좀 네. 다른 장면을 오히려 꽂아보고 궁금했어요. 싶은데, 저는 감독님 네. 어떤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대사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이제 말미에 가면은 네. 아시타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타타라 마을에서 너는 숲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꽂혔던 대사인데 이제 많이들 친구들은 야 마을에서 살고 숲에서 사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가 따로 사는 거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공존의 메시지도 그러네. 어떻게 보면 결론에 준다고 제일 생각을 가까운 하고, 그거네요. 네. 메시지. 네, 어떻게 하면 이 마을과 숲이 함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시타카와 산이 함께 할 수 있을지.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야 이제 우리 같이 지내야 되니까 너 숲을 버리고 마을로 와라. 혹은 내가 이거 다 뿌리치고 숲으로 가서 갈게. 같이 살게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좀 매니아층들은 그거를 거의 어떤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아시타카는 사실은 고향에 그러게요. 저기 어디야? 서쪽 나라인가 동쪽 나라. 그게 좀 그래. 그 여자애한테 받은 목걸이를 그 산한테 주고 선물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동생이 친여동생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오라버니,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통 남매에서 나올 수 있는 바이브는 아니었으니까. 맞아. 예. 뭐 다시 이렇게 약간 삼천포로 새긴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장면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계속 기억에 남는 거 보면은 확실히 메시지가 좀 강렬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좀 나우시카에서 밝히지 못한 나름의 그 공존에 대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깨달음을 얻었네. 이렇게 저희가 또 감사한 기회로 그냥 극장도 아니고 아이맥스관에서 네. 봤고요. 너무 좋은 기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초대를 해주셨길래 아니 얼마나 이 초대가 안 됐으면 나까지 와서 보라고 하지 했는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꽉 차 있었어요. 네, 아마 리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한참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생에 한 번은 지브리를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했고 이제 모노노케 히메가 한참 하고 있고 아마 또 그 다음 재개봉하는 영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상되는 거 혹은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생가치로 이때부터는 거의 그냥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던 나이대다 보니까 그 정도 말고 그 이전 작품들 사실 그래서 좀 더 옛날 작품이 나왔으면 했어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붉은 돼지인데 네. 이게 조금 여기랑은 그 뭐랄까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물론 뭐 주요 주제에서의 그 무거움은 갖고 가되 주인공이 정말 좀 색달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주인공의 느낌이 좀 너무 찌들었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근데 또 이게 뭐 하나 놓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환기시키는 요소부터 해서 주고자 하는 뭐 메시지나 아니면은 되게 그런 제가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 대한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좀 재미있게 봤어서 그것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뭔가 순서가 이미 건너뛰어간 느낌이라 근데 아마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지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작품 마지막 작품을 지금 개봉한 느낌이어서 중간을 다시 한번 좀 훑지 않을까. 만약에 꼭
개봉 순서로 넘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래도 좀 비교적 옛날 작품이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천공의 성 라퓨타, 네. 맞다. 라퓨타. 꽤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는, 세계관이 네, 네. 크게 느껴지는 맞아요. 중요한 영화니까 네. 좀 다시 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지금은 일단 모노노케 히메가 절찬 상영 중이니까 네.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그 다음에 네. 무슨 영화가 나올 것이냐.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게 제가 이런 뭐 리뷰라든지 후기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찍은 게 처음인데, 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워낙 피디님이랑은 이렇게 얘기가 좀 잘 통해서 살짝 걱정을 아까 찍기 전에 했어요. 좀 티키타카 안 되거나 너무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좀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후기를 좀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조촐한 스튜디오에서 했고요.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실제로 또 개인적인 소감도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다음 작품 어떤 거 개봉할지 이런 것들도 좀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어떤 콘텐츠의 리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